네, 지난달 7일 애플이 새로운 스마트폰 아이폰 14 시리즈를 출시했는데요. 이에 발맞춰서 새로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진행이 됐습니다. 베타 버전을 거친 정식 버전이죠. iOS 16.1입니다. 갤럭시 제품만 써왔던 아이폰 생초보들이 모였는데요. 아이폰 14와 iOS 16의 매력 포인트, 어떤 점이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을 잇는 리뷰의 김용수, 이우길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애플의 제일 최신 스마트폰이죠. 아이폰 14 시리즈, 그중에 일반하고 프로 모델을 저희가 들고 와봤는데요. 저희가 이 두 제품을 써봤는데 사실 저와 용수 기자는 모두 이 갤럭시 유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사용할 때마다 이렇게 좀 다른 점에 대해서 많이 느끼곤 하는데 써보니까 이번은 어떠셨나요? 아무래도 갤럭시만 쭉 써왔던 사람으로서 일단 운영 체제부터 완전 달라서 뒤로 가기 버튼이나 홈 버튼 이런 것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다르게 구동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가장 큰 불편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항상 이 아이폰 제품 써볼 때마다 느끼지만 저도 그런 차이점에서 오는 불편함은 살짝은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불편함 좀 이겨내고 한 일주일 정도 아이폰 이번 모델들을 각각 사용해 봤는데, 제가 이제 아이폰 14 플러스 그리고 용수 기자가 아이폰 14 프로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이번에 사용하면서 좀 특이했던 점은 아이폰 14 프로 모델부터 다이내믹 아일랜드라는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이번에 좀 아이폰 14 프로 모델에 좀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됐다 보니까 이번에 애플에서 좀 이렇게 의도적으로 급 나누기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되면서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출시된 이 아이폰 14 시리즈는 총 4가지 모델로 출시가 됐는데요. 총 이 아이폰 14 기본형, 그리고 플러스, 프로, 프로맥스 이 4가지 기종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이폰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 전작과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 바로 알아채실 것 같아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예, 그래서 전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폰 14 미니가 출시가 됐었는데 이번 신제품에서는 미니 모델이 빠지고 플러스라는 모델이 추가가 됐습니다. 미니 모델 빠진 건 아무래도 뭐 판매량 영향이 좀 있었을 것 같네요. 예, 그래서 그 시장 조사 기관 이 조사를 따르면은 지난 2분기 기준으로 이 아이폰 13 시리즈 중에 미니 판매량이 총 전체 비중 중에 한 3%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크기가 작아서 좀 호불호가 갈리는 이 모델은 과감히 빼고 플러스라는 새로운 모델을 추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아이폰 14 프로하고 다른 모델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크게 대표적인 거는요. 이 프로 라인업에서는 이제 그동안 이제 M자 탈모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던 이 노치 디자인이 빠지고 펀치홀 디자인의 이 다이내믹 아일랜드라는 신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다이내믹 아일랜드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인지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다이내믹 아일랜드라는 것은 화면 콘텐츠를 이용하는데 크게 지장을 주지 않고 뭐 페이스 아이디 잠금 해제라든가 뭐 충전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화가 오더라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향을 유지한 상태로 전화 알림을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 멀티태스킹을 좀 강화한 기술이다. 이 다이내믹 아일랜드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멀티태스킹 뭐 강한 거면 좀 삼성 견제 차원도 있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차이점이 있나요? 예, 또 이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에서는 이 AOD, Always On 디스플레이라는 기능이 추가가 됐는데요. 이거는 여태까지 그 갤럭시 시리즈에 있었는데 이번 신제품이 나오면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화면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도 뭐 배터리라든가 날씨라든가 날짜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갤럭시 유저로서 이 기능 활성화를 계속 해놓으면서 배터리 사용량 봤을 때 좀 영향이 없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이폰 유저분들도 이 배터리 사용량은 조금 타격을 받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사용성 측면에서는 좋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저는 플러스 기능 모델을 썼고 이제 용수 기자가 이 프로 모델을 써보셨는데 실제로 뭐 이 AOD라든가 다이내믹 아일랜드 기능 실제로 써보니까 어떠셨나요? 아직 뭐 좀 한계는 있습니다. 구동이 가능한 앱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거의 전 국민이 쓴다고 할 수 있는 카카오티 같은 앱이 이게 적용이 되는 앱이라면은 상당히 좀 편의성 측면에서 좀 배가 될 텐데 국내 유저들이 실제로 많이 쓰는 그런 앱들은 아직 적용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기능을 100%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앱들은 아직 없다라는 게 좀 한계인 것 같고 여러 가지 앱 띄워놓고 사용하는데 꽤 유용할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띄워놨지만 지도 앱 통해가지고 길 찾기 할 때도 뭐 이렇게 큰 화면을 띄울 필요 없이도 위에서 다 볼 수 있고 또 이제 애플에서 만든 앱 같은 경우도 다 적용이 되는 앱들이 많은데 그런 앱들 외에도 국내 유저들이 많이 사용하는 앱이 또 지원이 된다면 좀 이 기능을 100%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설명드린 지금 기능들이 이 프로 모델에 좀 몰아져 있다 라는 게 좀 아쉬울 것 같아요. 근데 후기 기자 같은 경우는 이 프로 모델이 아닌 다른 모델을 써봤는데 어떠셨어요? 방금 얘기한 그런 기능들은 대부분 프로 모델에만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이 플러스 모델을 쓰면서 그런 기능은 활용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많이 아쉬움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플러스 모델 장점 같은 경우는 이게 미니 모델 대신 나온 그 기종이기 때문에 미니 모델보다 훨씬 그 크기가 큰 6.7형 모델입니다. 근데 이게 무게 자체는 또 203g으로 오히려 크기가 작은 이 프로맥스보다도 더 가벼워요. 크기는 커진 대신 무게는 가벼워졌기 때문에 실사용성 측면에서는 좀 이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뭐 다이내믹 아일랜드라든가 AOD라든가 메인 카메라 화소 같은 경우에도 프로 모델은 4,800만 화소인데 이 플러스 모델은 1,200만 화소이기 때문에 또 사진 촬영이나 영상 촬영 이런 거 중요하시 생각하는 분들은 좀 아쉬울 수는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번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iOS 16.1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애플은 기존에 iOS 16 베타 버전 업데이트 했었는데요. 이번 16.1 버전은 16 버전에서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을 하고 그리고 새롭게 기능들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기능들이 추가됐는지 한번 후기 계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그 iOS 16 업데이트에서는 이제 잠금 화면 변경, 그리고 이제 배터리 잔량 표시 기능, 사진 속 피사체 눕기 따기, 라이브 텍스트 기능 이런 기능들이 추가가 됐었는데 이 업데이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버그가 발생해가지고 아이폰 유저들이 불편하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뭐 업데이트 과정에서 아이폰 그 어플 알람이 안 온다든가 뭐 어플 사용 도중에 튕기는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지적이 됐었는데 16.1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런 점이 좀 많이 개선이 됐고요. 그리고 이와 동시에 또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를 하는 형식으로 iOS 16.1 업데이트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좀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어떤 점이 개선됐는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로는 이 배터리 표시 기능인데요. iOS 16 기능 추가됐을 때는 오래된 모델까지는 그렇게 폭넓게 적용이 안 됐었는데 이번 16.1 업데이트가 되면서 아이폰 8까지 이게 확대가 돼서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용자들이 잔량 몇 프로가 남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배터리가 소모됐을 때 이 배터리 모양이 소모되지 않고 꽉 차 있어서 불편했던 점이 이번에는 좀 개선이 됐다고 하네요. 두 번째는 라이브 액티비티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일종의 좀 실시간 알림을 지원해주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배달의 민족 배달 현황이라든가 스포츠 스코어를 실시간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업데이트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인데요. 뭐 잠금화면 위젯이나 뭐 다이내믹 아일랜드, 뭐 AOD 앞에 설명드린 것들하고 같이 이제 묶어가지고 좀 개선됐다라고 봤을 때 전반적으로 애플이 이번에 소프트웨어의 사용성을 많이 높이는데 방점을 뒀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기능 중 하나입니다. 네, 세 번째로는 잠금 화면이 개선이 됐습니다. 이제 기존 잠금 화면과 달리 이제 그 업데이트가 되면서 다양하게 잠금 화면을 꾸밀 수 있게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이번 16.1 업데이트가 되면서 조금 더 간편하게 홈 화면이랑 잠금 화면을 따로 설정할 수 있게 그렇게 좀 개선이 됐습니다. 네 번째로 이번에 새롭게 생긴 아이클라우드 공유 보관함인데요. 기존에 사용하시던 아이클라우드 설정에 들어가셔가지고 공유 보관함을 활성화시키시고 최대 5명까지 초대하는 방식으로 해서 사진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좀 폴더를 형성하는 그런 기능인데요. 초대한 다음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이게 자동으로 업로드가 되는 기능도 지원하기 때문에 기존 아이폰 유저분들 같은 경우 사진 찍고 에어드랍으로 공유를 많이 해오셨잖아요. 좀 번거로운 작업을 한번 할 필요 없이 이 공유 보관함에 초대만 한다면 사진을 자기 개인 보관함으로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좀 유용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애플 피트니스 플러스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으로 깔려있는 그 건강 앱과는 다르게 뭐 홈 트레이닝 같은 거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 이번에 iOS 업데이트를 통해서 추가가 됐습니다. 이게 원래는 애플워치 사용자만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피트니스 플러스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됐고, 다만 이 기능은 이제 월 구독 형태로 유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기능을 활용하시려면 비용을 내셔야 된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iOS 16.1 버전 핵심 기능들 한번 살펴봤는데요. 후기 계좌가 봤을 때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예, 그 사실 애플 하면 이제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가 이제 혁신의 아이콘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iOS 16.1 업데이트를 통해서 굉장히 좀 많이 기능들이 강화가 됐고 스마트폰이 더 스마트해졌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용수 기자가 봤을 때는 좀 어떤 점이 가장 좋았고 좀 이런 점은 좀 단점이다라고 느꼈던 점이 있으신가요? 저는 먼저 장점 먼저 설명을 드리면 앞에 제가 소개를 드렸던 이 아이클라우드 공유 보관함이 좀 매력적이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에어드랍으로 일일이 막 전송할 필요 없이 보관함 하나만 좀 공유하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수고스러움이 좀 덜었다라는 게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갤럭시 유저들도 사실 퀵쉐어라는 게 있어서 손쉽게 공유할 수 있긴 한데, 이것도 공유 보관함하고 비교한다면은 자동으로 조금 더 간편하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또 아니기 때문에 갤럭시 유저 입장에서 봐도 이 공유 보관함 기능은 좀 매력적이다라고 일단 판단이 들었고, 그리고 또 써보다 보니까 이 사진 속 피사체, 눕기 따는 이런 기능들도 신선하고 괜찮더라고요. 조금 어쨌든 전문성이 떨어지는 작업이다 보니까 전공을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기능을 실제 많이 안 쓰실 수도 있는데, 저같이 뭐 디자인에 소질이 없고 좀 이런 기능들이 없었다면은 뭐 시도도 해보지 못할 저 같은 분들 입장에서는 갤럭시 유저든 아이폰 유저든 불문하고 많이 한번 재밌게 써보실 기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단점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번 제품이나 이번 iOS에 한정된 건 아니지만 갤럭시 유저 입장에서 여전히 그래도 운영체제가 완전 다르다는 거, 이거는 여전히 갤럭시 유저들이 넘어가기에는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큰 단점이었습니다. 그럼 호길 기자는 이번에 전반적으로 써보시면서 어떤 게 좀 좋으셨습니까? 가장 크게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게 이 배터리 잔량 표시 기능인데요. 저는 이제 갤럭시 유저로서 이렇게 애플 제품, 아이폰 제품 받아서 리뷰를 해보면은 항상 이 배터리 잔량이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배터리가 몇 프로 남아있는 건가 이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그게 해소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고요. 단점 같은 경우는 이 잠금 화면 개선을 통해서 이 배터리나 시간 표시되는 이 폰트가 예전에 비해서는 좀 뚱뚱해졌다고 할까요?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존 화면을 좋아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아이폰 특유의 감성이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을 나타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용자의 호불호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좀 단점으로는 꼽힐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제 아이폰 14 시리즈와 이번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iOS 16.1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게 뭐 이용자에 따라 호불호는 갈릴 수 있겠지만 새롭게 많이 개선이 됐다라는 점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에어드랍도 뭐 초기에는 오류도 많고 좀 불편한 점 많았는데 개선된 것처럼 이것도 좀 적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새롭게 출시된 아이폰 14 시리즈와 그리고 이번에 업데이트된 iOS 16.1 버전 중심으로 한번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좀 더 조사해서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세상을 잇는 리뷰의 김용수, 이호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 빠이.